너네는 또 어디 놀러 나갔니? 식구들끼리 다들 허구한 날 놀기만 하고 일은 언제 하는 거야? 저희 다 같이 캠핑하러 왔어요. 요즘에 서준이가 어린이집 방학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해서요. 저희 가게는 오늘 직원들한테 맡겼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만 보면 너네 식구들은 팔자도 좋다. 맨날 니들끼리만 그렇게 놀러 다니지 말고 우리 둘째도 좀 챙겨. 걔가 혼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 도련님이요? 중요한 시험 공부 중일 텐데 어떻게 놀러 가자는 말을 하겠어요? 방에 안 되게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따박따박 말대답하기는. 그러면 너는 우리 둘째 중요한 시험 공부하는데 용돈이라도 한번 줘봤냐?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거야. 너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야? 네 남편만 네 식구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알아서 앞가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세요? 네 눈에는 저게 앞가림 잘하는 것처럼 보여? 나이가 내일 모레면 30인데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고 있잖아. 내가 우리 둘째만 보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답답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도 좋으신데 올해는 시험 꼭 합격해서 공무원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금방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실 수 있겠죠. 말이 쉽지 말이 쉬워. 너는 아무튼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신경 좀 써. 너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끝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4살 아들 키우면서 살고 있고 저희 남편에게는 9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애초에 공부 쪽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부부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살고 있죠. 반면에 저희 도련님은 예전부터 공부도 잘한다고 했었고 대학도 서울권에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서 한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2년 공부해서 작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중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을 때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첫 시험 떨어졌을 때도 마치 둘째 아들 인생이 다 끝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머리가 좋은 분이라 작년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당당하게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어머님은 둘째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십니다. 너 주변에 아직 시집 안 간 여자애들 좀 없니? 둘째도 장가 보내야 하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네. 도련님이요? 얼마 전에 만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었어요? 여자친구랑 둘이 찍은 사진도 올라오던데. 그리고 제 나이가 33인데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들 시집 갔죠. 누가 너 친구들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냐? 후배들이나 아는 동생들 중에 직업 좀 괜찮고 집안 괜찮은 아가씨 없어? 아니, 같은 공무원을 만난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구급이 뭐냐 구급이. 구급 아가씨 만날 거면 뭐하러 길을 쓰고 공부해서 7급 합격했겠어? 제가 보기엔 예쁘장하고 둘이 잘 어울리던데. 공무원 뽑으면 안정적이고 좋지 않아요? 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나머지 한 사람은 돈 잘 버는 전문직이어야지. 둘 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살 거야? 7급 공무원 정도면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약사 아가씨 만나면 좀 좋니?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7급 합격만 하면 좋은 집안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선다는데. 우리 애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도련님이 애들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공무원 부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부부가 둘 다 선생님인데 안정적이고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구급 말단 공무원이 같니? 너는 비교를 해도 어쩜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못해. 걔네 둘이 한 달 내내 일해서 벌어봤자 너희들 버는 거 반도 안 된다더라. 그걸로 결혼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대신에 저희는 장사하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은 나중에 연금 나와서 노후 걱정은 없는 거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내가 멍청하지. 그래도 혹시 너 주변에 직업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원래 형제 중에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모자란 동생 챙겨줘야 하는 법이야. 네, 어머님. 사실 저런 말을 듣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어쩜 저렇게 본인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 시동생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앞가림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집안에 손 벌릴 생각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살 길 잘 찾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어머님이 팔푼이 취급을 하며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에 임용해서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월급이 적은 건 당연한 일이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옛날에는 저희 남편을 동생과 비교하며 공부 못해서 쓸모도 없는 놈이라며 무시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장사를 하면서 버는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어머님께서 첫째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두 아들 모두 착실하게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문제가 있고 불쌍한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 단 한 분뿐이에요. 작은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공부 못하는 큰 아들이 못나 보이고 첫째 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나이 30에 공부만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못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니까요. 온 식구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님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시동생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네 혹시 여윳돈 가진 것 좀 있니? 한 2천만 원 정도. 2천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시게요? 둘째가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다고 차를 산다 하더라고. 근데 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차도 무슨 애들이나 타고 다닐 것 같은 조그만 경차를 산다지 않니? 남자가 그거 타고 다녀서 결혼이나 하겠어?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니까 주변 시선도 있어서 검소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출퇴근용으로 몇 년 타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큰 차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요즘에 남자가 경차 타고 다니면 있는 여자도 도망가는 세상인데 능력이 모자라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야지. 내가 그냥 할부 좀 끼고 큰 차 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네? 너희가 여윳돈 있으면 2천만 보태줘라. 그런 여윳돈은 저희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 똑똑해서 차만 좋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똑부러진 사람들은 검소하고 실속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너는 왜 매번 말이 그렇게 많아? 당장 돈도 얼마 못 벌고 집도 없는데 차라도 멀쩡한 걸 타고 다녀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도련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때까지 시모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찍어서 시동생에게 보냈고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버린 시동생은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온 동네방네 망신 떨고 다니는 바람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냐? 그 나이 먹고 월급 400도 못 벌어오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장가 갈래? 집을 사도 내가 알아서 하고 결혼도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내년쯤 할 생각이야. 엄마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걔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냐? 잘났다 잘났어.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끼리끼리 잘 놀고 자빠졌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라. 엄마 눈에 흙은 넣던지 말던지 이젠 정말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해.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더는 나도 못 견디겠어. 당장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형수,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집을 나가. 너가 진짜 그 불려오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걔랑 결혼할 생각이거든. 아예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앞으로 다신 집에 안 들어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 진짜 1억이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동생은 어머님과 따로 살게 되었고 전화번호도 차단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당장 9월부터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어머님은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 않을 거라네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두 아들들을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 댁엔 안 가고 싶답니다. 30이 넘은 자식들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팔푼이 취급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자식들이 못 믿었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이번 기회에 막둥이라도 하나 더 낳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나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 네, 올해로 6년 차입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죠? 아니, 작년에 대리로 진급해주고 연봉도 내가 올려줬잖아. 그러면 맨날 하던 일 말고 뭔가 업무를 추가로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지금도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리 진급해주신 것도 작년에 상담 업무 보던 정화 씨가 퇴사하면서 제가 그 업무까지 다 보기로 하면서 해주신 거 아닌가요? 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그렇게 여유 있고 널널한 회사는 아니잖아. 연봉도 많이 받아가면 그에 걸맞게 업무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따지고 보면 자기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니까. 기존에 하던 격리 업무에 정화 씨가 하던 고객 관리, 거래처 관리를 전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어떤 업무를 더 하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이 좋아서 대리지 연봉 겨우 1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100만 원이면 돈이 적어? 내 입장에서는 한 달에 월급 10만 원이나 더 주는 건데. 10만 원은 아니고 8만 원이죠. 지금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돈 안 올려주셔도 되니까 그냥 직원 하나 더 뽑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컴퓨터로 영수증 처리하는 게 뭐가 힘들어? 옛날에는 나 혼자서 다 했던 일이구만.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자재관리 조금만 더 도와줘. 거기 전부 남자 직원들 뿐이라 힘만 쓸 줄 알지 앉아서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거기도 원래 명호 씨가 자재관리 다 알아서 하고 있었잖아요. 연말에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명호 씨한테 하는 일 없는데 보너스는 왜 받아가냐고 하셔서 다음날 그만둔 거면서 그 업무를 왜 제가 해야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일 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튼 끈기가 없다니까. 사장이 잔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바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많아서 자재과 일은 제가 못 도와줘요. 그럼 어떡해? 거기에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도와줘. 일단 채용 공고는 올렸으니까 당분간만 해주면 되잖아. 그 채용 공고 올린 거 저도 봤는데 요즘 연봉 2,200만 원 준다고 하면 아무도 안 와요. 명호 씨도 2,400만 원 주셨었는데 왜 2,200으로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 솔직히 2,400이나 받을 일이 아니었지. 그럼 당분간 순애 씨가 자재과 도와주는 거다. 알겠지?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사장님, 저 못해요, 진짜. 입사 6년차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연봉 2천만 원의 격리 업무를 보기로 했었고 중소기업 특성상 제가 하는 일만 가만히 앉아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하면서 사장님 일정도 관리해야 하고 거래처나 고객 관리 역시도 어느새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연봉은 2,600만 원으로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입사하던 당시에는 3명이 나눠서 하던 일이었는데 2사람이 차례로 그만두고 이젠 그 일을 전부 저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요. 받는 돈에 비해 일이 많고 보시다시피 사장 마인드도 최악이라 비전이 없었지만 집이랑 가까워서 그만두기 싫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끝내지 못할 정도였고 너무 힘들어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오늘 언제 사무실 들어오세요?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퇴근할 생각이야.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6시 퇴근 시간 전까지 일 못 끝내서 매일 저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하는데. 그래봤자 추가 수당도 안 주시잖아요. 순애 씨 또 이러네. 그거 해봤자 얼마나 일을 더 한다고 그러는 거야.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다 끝낼 수 있어. 옛날에 나 혼자 다 하던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엄살이야? 사장님 혼자 하시던 때는 회사 규모가 작았잖아요. 지금은 매출도 훨씬 많고 거래처도 늘었는데 제가 이걸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해요. 자재가 하루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세요? 제 책상 위에 전표 정리 안 된 것만 하루에 수십 장씩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처리를 하란 말이야. 사람은 내가 구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채용 공고 올린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이력서 하나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2,200만 원으로 요즘 누가 와서 일해요. 편의점 알바보다 연봉이 적은데. 순애 씨, 자꾸 이럴 거야. 나보고 여기서도 뭘 어떻게 해달라고? 본인 일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알아서 해야지. 저 진짜 이렇게는 일도 못해요. 연봉을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이라도 확실하게 계산해서 주세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한 달 쌓이면 엄청 크거든요. 추가수당? 우리 회사는 연봉에다 추가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한 번도 그런 거 줘본 적 없는데. 어떻게 순애 씨만 특별 대우를 해주나? 다들 일 천천히 하고 늦게 퇴근하면 나 망하라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일찍 끝내고 퇴근하고 싶지. 저도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원래 하던 격리일만 할게요. 원래 하던 일이 어디 있어? 직급이 오르면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지. 연봉도 안 올려주시고 사람도 일부러 안 뽑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럼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뭐야? 나대리 잘 생각해봐. 지금 나대리가 그 경력으로 이직해봤자 이 정도 조건 맞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다 똑같아. 알겠어. 나대리 고생하는 거 알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챙겨줄게. 알겠지? 나중에 언제요? 지금 힘드니까 그냥 지금 연봉 더 올려주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돈돈거려? 우리가 남도 아니고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올려줄 생각 없으신 것 같네요. 저 이번 달까지만 할 테니까 인수인계할 사람 구해주세요. 참나,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남들은 그만둔다고 하면 돈도 올려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 돈 더 달라고 하는 사람 나도 필요 없으니까 오늘 당장 그만둬. 오늘요? 그럼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호들갑 떨기는. 퇴직금은 월급날에 계산해서 넣을 테니까 오늘 짐 싸서 가면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력서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해서 겨우 5일 만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경력 인정받아서 연봉도 3천만 원 받기로 하고 딱 제가 하는 업무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그만두고 딱 일주일 됐을 때 제발 돌아와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나대리, 고객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맞아? 거래처 장부는 어디 있어? 홈페이지 고객 문의에 바로바로 답변 다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회사로 항의 전화 오거든요. 거래처 장부는 컴퓨터 폴더 안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봐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안 돼. 나대리, 내가 잘못했어. 연봉 100만 원 바로 올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지? 사장님, 저 이미 취직했어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고 일도 훨씬 편해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이번 달에 퇴직금 계산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아니, 벌써 취직을 했단 말이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회사 월급 계산할 사람도 없다니까. 사장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서요. 빨리 직원을 뽑으시던 알아서 하시고. 월급날에 퇴직금까지 안 들어오면 저는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노동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 사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이가 뭔 사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계산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업무 시간이라 이만 가볼게요. 쓸데없는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대리, 연봉 내가 맞춰줄게. 아니, 거기보다 더 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일찍 퇴근하니? 이따가 집에 좀 들렀다 갈 수 있을까? 나 오늘도 정시 퇴근이지. 왜? 엄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일이 있기는? 아까 낮에 시장 갔다가 이것저것 싸게 팔길래 재료를 좀 많이 사와서 반찬을 만들었거든.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아서 너희들도 가져다 먹으라고. 아, 알겠어.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찬은 우리 많이 안 줘도 돼. 괜히 매번 우리 것까지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엄마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세요. 그래, 알지. 며느리가 반찬 주는 거 싫어한다면서. 그래도 오늘은 별거 안 했어. 너 좋아하는 마늘종 멸치볶음 파김치 정도 만들었으니까. 그냥 가져다 놓고 밑반찬으로 먹으면 되잖아. 아니,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괜히 많이 만들면 엄마 힘들잖아. 알겠다,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니고 그냥 밑반찬이야. 가져다 놓고 밥 먹을 때 조금씩 꺼내서 먹어. 어차피 양이 많지도 않으니까. 알겠어요. 이따 퇴근할 때 엄마 집에 들를게. 우리 진짜 집에서 밥 많이 안 먹으니까 조금만 주면 돼.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부모님 댁에서 가깝게 살고 있다 보니 초반에는 어머니가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내의 나이가 27인데 살면서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세탁기 한번 돌려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맡아서 했었고 저희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서 자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한 번도 아내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음식 못한다고 구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내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엄마가 아내에게 따로 잔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불쑥 찾아오면 며느리가 싫어한다며 처음엔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오셔서 저를 불러내 반찬만 건네주고 가셨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조차 너무 기분 나쁘고 싫다고 하니까 이제는 반찬 챙겨주는 것조차 눈치 보며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아내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뭘 만들어줄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먹고 다니길 바라시는 마음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덜 하시는 건데도 아내는 작은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발끈했어요. 뭐야, 자기 나보다 먼저 퇴근했어? 어디야? 왜 집에 없어? 냉장고에 저 반찬통은 다 뭔데? 나도 방금 전에 들어왔지. 집에 재활용이 많아서 분리수거 좀 하고 쓰레기 봉투가 하나도 없길래 집 앞 마트에 봉투 사러 왔어. 아니, 저 반찬은 다 뭐냐고! 또 어머님 집에 왔다 갔어? 내가 한 번만 더 어머님 우리 집 앞으로 부르면 안 참는다고 했지?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퇴근하다가 엄마 집에 들렀다가 온 거야. 별거 아니고 멸치랑 파김치 조금 받아왔어. 오랜만에 엄마 반찬 먹고 싶어서. 왜? 내가 만드는 음식은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니? 그럼 그냥 너네 엄마 집에서 밥 먹고 다니지. 왜 맨날 나한테 밥 해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당신이 해준 밥이 맛없다고 한 적 있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잘 먹잖아. 엄마가 반찬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받아왔을 뿐이라니까? 가뜩이나 냉장고에 자리도 부족한데? 나는 어머님이 만들어주는 반찬 필요 없다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밥 먹고 와. 난 진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별뜻 없이 반찬 좀 받아왔을 뿐이야. 괜히 넘겨짚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자리가 없긴 왜 없어? 맨날 텅텅 비어있잖아. 어머님 반찬 넣어둘 공간이 없다고. 그냥 좀 받아오지 말라고 하면 안 받아오면 안 돼? 이제 나랑 결혼해서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거 아니잖아. 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한번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는 거야?
당신이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먹을게. 어차피 옛날처럼 반찬을 다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밑반찬 몇 가지 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멸치랑 김치 같은 거 내가 혼자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이 화낼 필요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뭘 먹던 상관 안 하는데. 어머님 음식 먹고 싶고 내가 만든 거 먹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도 억지로 잘하지도 않는 요리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다.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엄마 집에서 뭐 안 받아올게. 그러면 됐지? 아내는 가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급발진하며 화를 냈고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이 정도로 감정기복 심한 사람을 겪어본 적 없는 데다 제 성격 자체가 조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발 아내가 화를 덜 내고 넘어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패악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갔고 결국에는 넘어선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냉동실에 저거 뭐야? 뭔데 또 냉동실에 저렇게 꽉 차 있는데? 아, 그거. 엄마가 어제 아빠랑 같이 유명한 설렁탕집에 갔다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도 먹어보라고 포장해서 가져오신 거야. 요즘은 그렇게 냉동 상태로 판다고 하더라. 나중에 먹을 때 하나씩 꺼내서 녹이고 끓이기만 하면 돼. 그거 한 팩에 2인분이라서 우리 두 사람 한 끼 먹기에 딱이더라고.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뭐 받아오지 말라고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신 바보야? 멍청이야? 벌써 까먹은 거야? 그건 엄마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포장해서 온 거잖아. 인터넷 택배로도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설렁탕이고 뭐고 먹고 싶지 않다니까? 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 전부 당신 어머님이 가져다 준 음식으로 꽉 차 있잖아. 여보, 저번에 받아온 반찬은 진작에 다 먹고 반찬통까지 반납했어. 지금 우리 냉장고에 엄마 반찬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어차피 설렁탕은 냉동실에 뒀다가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만이잖아. 대체 여기에서 당신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는 어머님이 우리 살림에 간섭하고 마음대로 가져다 놓는 게 싫다니까. 아무것도 줄 필요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거지야? 내가 달라고 했어? 누가 거지래? 그냥 우리 두 사람 잘 먹고 다니라고 주신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 거기에 엄청 유명한 집이래. 한번 이따가 먹어봐. 맛있을 거야. 아니, 나는 안 먹을 거야. 난 입도 안 될 거니까 당신이 혼자 알아서 다 먹고 내 눈에 안 보이게 치워. 오늘까지 다 먹어. 알겠어? 그거 10팩이나 되는데 어떻게 오늘 안에 내가 다 먹냐? 진정 좀 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 못하겠어 진짜. 오늘까지 내 눈에 안 보이게 치우라고. 먹던지 버리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음식을 왜 버려? 알겠어. 그럼 내가 그거 주말에 엄마 집에 다시 가져다 줄게. 그럼 됐지? 오늘 안에 치워. 오늘 당장. 오늘 치우라고 분명히 말했다. 오늘은 나 야근하느라 늦게 퇴근하는데 어떻게 가? 토요일에 가져다 놓을게. 3일만 참으면 되잖아. 치우라고. 치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저거 쓰레기통에 다 처박히는 걸 보고 싶어?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받아오지 말라고. 야, 진짜 적당히 해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애가 결혼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트 해준다고 하니까 입이 해벌쭉하고 좋아하냐? 내가 언제? 그게 나 좋자고 사주신 거야? 아들한테 사준 거지 그게 나한테 사준 거냐고.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아, 맞다. 짐 쌀 때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너 데리고 백화점 가서 사준 가방이랑 원피스 구두 전부 놓고 가. 그건 왜? 너 우리 엄마가 주는 건 싫다면서? 그러니까 다 놓고 너 몸만 나가라고. 아니, 그건 나한테 선물해 준 거니까 내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인간 비위 맞춰주면서 못 살겠다. 내가 입 다물고 양보하면서 사니까 바보 등신 호구로 보이냐?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걱정 없이 사니까 인생이 아주 만만하지? 좋은 날들도 여기까지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알겠어. 그럼 나도 이 정도는 양보할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심했던 것 같네. 당장 나가라고. 내 손으로 쫓아내기 전에 오늘까지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결국 저는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고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해 안 가는데 본인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신 건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화가 났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혼하고 사니 속이 다 후련하고 저런 인간도 며느리랍시고 부모님이 오시며 가방이며 사주셨다니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이 아내에게 선물한 물건들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부 회수했고 그냥 다시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잘해주려 해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이제 그만 도장 좀 찍자. 내가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도 다 해준다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날 붙들고 늘어질 생각인데? 우리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안 돼. 당신이 나가서 뭔 짓을 하던 이젠 신경 안 써. 때가 되면 알아서 꺼져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 너 우리 아빠가 한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민수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잘 키워주면 재산 물려준다고 한 소리 때문에 그래? 꿈깨라 꿈깨. 어차피 민수는 내 아들이고 너랑 나랑은 이혼하면 남남이야. 아빠가 너한테 미쳤다고 재산을 물려주겠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민수가 왜 당신 아들이야? 애한테 한 번 신경 쓴 적도 없으면서. 야, 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민수가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너랑 살고 싶겠니?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랑 살고 싶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아무튼 난 이혼 못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혼해야 돼? 그냥 이대로 살던지 아니면 민수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내가 너 하나 우리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냐? 어디 너 맘대로 해봐. 결국은 우리 아빠도 내 편 들어줄 테니까. 저는 혼자서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서 젊은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와 합의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남편의 유일한 목표이고 저는 아이를 봐서라도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제 아들이 저랑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크게 상처를 받고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애아빠라는 인간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아이한테 어떠한 애비 노릇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시댁이 정말 잘 사는 집안이고 저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유일한 독자인 제 아들을 이 집안에서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멍청한 지 아빠 대신에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고 제 남편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답게 매우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아이 앞으로 주식을 선물해 주셨었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2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은 상간녀와 새장가 들면 그만이라며 저보고 이혼해달라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예전부터 술 마시고 사고치길 좋아하는 개망난이라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제 아들 명의로 된 재산보다도 적습니다. 이혼해봐야 재산 분할로 받아나갈 것도 별로 없고 위자료 얼마 받아봐야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완전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제 고민을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민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저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에서 나가달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가 참아라. 걔가 그런 짓이 어디 한두 번이니? 여자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살아요? 민수를 생각해서 너가 참아. 지금 애가 한참 예민한데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저는 그럼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한번 쳐주셔야죠. 야단을 쳐도 들어먹는 놈한테나 야단을 치는 거지.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일만 하느라 아들은 잘못 키웠어도 손자까지 잘못 키우고 싶진 않다.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너가 눈 감고 귀 막고 참고 살아라. 정말 너무하세요. 그냥 제가 민수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게요. 너가 민수 2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우면 멍청한 내 아들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의 반을 너한테 주마.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알량한 몇 푼 받아서 나가면 저한테나 아들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 남편이야 비록 저 모양 저 꼴로 살지만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할아버지의 지원을 한 몸에 받고 크게 될 사람인데 저만 참고 있으면 아들 앞길이 훤히 뚫려 있는 거 맞잖아요. 남편이 평소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굴을 안 마주치니 그건 좋은 일인데 가끔 한 번씩 저렇게 이혼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 상간녀가 저를 쫓아내고 이 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은가 본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가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밖에서 하도 바람을 피우고 다니길래 협의하에 남편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그때는 남편도 그저 술 먹고 여자랑 노는 것이 좋았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올 생각까진 하지 않았거든요. 벌써 13년 전에 묶었다가 2년 전 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이후에 묶은 걸 풀었나 본데 아직까지 아이 생겼다는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가 잘못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에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봤자 절대 인정 안 하실 분인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저보다 자기 부모에 대해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도 계속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상간녀랑 여행 갔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민수 데리고 여행 좀 가라. 보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 민수가 정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와서 우리 같이 좀 데려가. 모처럼 애한테 아빠 노릇도 하고 좋잖아. 미쳤냐? 민수라면 몰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딜 놀러 가. 그러면 차라리 나랑 내 애인이랑 놀러 갈 때 민수를 데리고 갈까? 진짜 너 완전 저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라면 연락하지 마. 어때? 여기 오션뷰 시원하지? 내 애인도 모처럼 정말 좋아하더라. 지금 너가 애인이랑 놀러 간 사진을 나한테 보내야겠어?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여기 정말 좋으니까 너도 놀러 오라고 그런 거지? 아무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한테 정 떨어졌으면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좀 찍어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러 간 사진을 대체 왜 저한테 보내는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당장 남편이 묵고 있는 리조트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남은 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마침 한 손님이 당일 취소를 하셨다면서 지금 바로 예약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예약을 하고 계좌이체로 예약금을 보내고 차마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어서 친정에 아이를 맡겨뒀어요. 그 여자 머리라도 한번 휘어잡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향했고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리조트로 출발했습니다.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님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민수 아빠가 먼저 리조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같이 가서 하루 놀고 오자고 했죠. 한참을 달려서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리조트에 도착했고 저는 카톡으로 남편을 불러냈어요. 어디야 지금? 나? 아까 봤잖아. 놀러 왔다니까. 그래? 나도 지금 거기야. 당신 어디에 있냐고. 진짜로 여기까지 왔어? 너가 놀러 오라며. 어디에 있는데 지금? 너도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나 지금 애인이랑 야외 수영장에 있지. 왜? 너도 와서 같이 놀게? 까짓 거 같이 못 놀 것도 없지. 원래 사람이 많을수록 노는 게 재미있잖아? 너가 뭘 좀 아는구나? 그래, 한번 와봐. 재미있겠네. 응.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갈게.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왜 여길 데려와? 너 미쳤어? 남편의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고 선베드에 누워있던 남편과 그 옆에 상간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봤고 어머님 역시 본인 아들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셨죠. 분위기가 정말
말로 설명 못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5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서 계시다가 어머님 손을 잡고 돌아 나오면서 저보고 다시 집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만 남겨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남편에게 주고 있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사는 집도 제 단독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남편은 당장 쓸 돈이 없어지니까 두 집 살림 유지가 안 되는 건지 최근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한테 밥도 안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던 찬밥을 주워 먹건 신경도 안 씁니다.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해줘도 집안 돌아가는 모습을 대충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 아빠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남편이 저는 포기했는지 이제 와서 아들한테 말도 걸어보고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안에서 남편의 서열은 아들보다 미치고 앞으로도 사람 취급받으며 살기는 글렀네요.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앞으로도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놈의 기집애, 너 이번 주말에 또 골프 치러 갔다 왔어? 결혼하고 나더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부럽다 진짜.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남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거래처 사장님들이 자꾸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남들은 돈 내고도 못 가서 안달인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순간에 인생 바뀌는 걸 보니까 나도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네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대기업 다니고 능력도 있는데 연봉도 꽤 많이 받잖아. 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줘서 맞벌이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면서?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집도 전부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이 2억이나 있어. 남편 월급으로 대출 갚고 애 하나 키우면서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도 너처럼 맨날 쇼핑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살고 싶다. 역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야 하나 봐. 그래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일할 때는 직원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하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주말에 아무 일 없이 맘 편하게 쉰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 맨날 거래처 접대하러 다니고 부부 동반 모임에 끌려다녀야 하니까. 시부모님들은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전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야. 네 남편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뭐해? 그래봤자 만년과장이지. 요즘에 대학 가기 전까지는 남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어. 다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는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니까. 맞아. 요즘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든 것 같아. 우리도 직원들 월급도 많이 올려줘야 하고 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매출은 제자리란 많이 힘들어. 사실 작은 회사라서 영업도 남편이 직접 발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또 죽는 소리 한다. 그런 애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곳은 골라 다니더라. 그게 다 접대나 마찬가지야.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그래 그렇다고 쳐. 다음에는 그 접대 나도 한번 내려가줘. 응? 요즘 골프장 회원권 없으면 예약도 거의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다음에 약속 없는 날에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이자. 그래, 너밖에 없다 친구야. 너가 잘 풀려서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결혼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희는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을 통해 처음 배우게 되었지만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골프 치는 일이 많다면서 저도 미리 배워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레슨도 받고 따로 휴일에 시간을 내서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보통 남편의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모임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인맥이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최근에도 주말마다 자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경기도권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계시고 친정부모님도 강원도 쪽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 회원권으로 예약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저희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용인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 선물로 해주셨어요. 일반인들도 예약이 가능한 곳이지만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회원들로만 부킹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이 없다면 이용하기 힘든 곳입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본인 남편이랑 일찍부터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그때 저한테 골프가 재미있다고 같이 치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한참 자기가 골프 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때는 저게 뭐가 그렇게도 재미있어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같이 레슨 받고 라운딩을 하러 다니니까 장점이 참 많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을 해서 자주 골프도 같이 쳤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정말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골프장 회원권이라는 게 회사원 월급으로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은 워낙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예약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날에는 친구를 불러 같이 공을 치러 다녔는데 점점 이 친구가 저희 회원권을 빌려달란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에 남편 친구들이랑 골프 모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너가 회원권 좀 빌려주면 안 돼? 요즘 알다시피 괜찮은 곳은 부킹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가 이럴 때 내 체면 좀 한번 살려주라. 글쎄,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건데. 일단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날 약속 없으면 한번 예약해달라고 부탁할게.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꼭 좀 부탁해. 나 진짜 예약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약속 없다고 하면 그날 예약해줄게. 진짜 너밖에 없다. 내가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맨날 말은 청산유수지. 아무튼 알겠어.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 줄게. 땡큐.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쏜다. 사실 친구에게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안 가는 날에는 괜찮았고 정날짜가 겹친다 싶으면 시댁이나 친정부모님의 회원권을 사용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제 입장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예약을 몇 번 잡아줬어요. 그때는 이 친구도 제게 고마워했고 나중에 식사나 간단한 기프티콘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고 이상하구나라고 느낀 것이 한 번, 두 번 좋은 마음으로 해줬더니 상대방은 점점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대놓고 더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뻔히 저희가 약속이 있고 먼저 예약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고 제가 곤란해하며 들어주지 않자 서운해하는 걸 넘어서 짜증을 내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나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예약 좀 잡아줘. 이번에 내 중학교 동창들이랑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콧대를 눌러줘야지. 일요일에? 그날은 안 될 것 같은데 남편 거래처 사장님 모시고 가야 돼서 미리 예약도 다 해놓은 거라서 바꾸기도 곤란하다. 뭐? 그럼 너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장소를 너네가 바꾸면 안 돼. 다른 곳 예약하면 그만이잖아. 미안. 그분께서 용인에는 안 가보셨다고 하길래 우리가 일부러 약속 잡아드린 거야. 남편 사업하는데 중요한 손님이라서 잘해드려야 해. 하씨, 진짜 미치겠네? 내 친구들한테 거기 예약할 수 있다고 벌써 이야기 다 해놨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너네가 날짜 못 바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이것도 일이야. 너도 적당히 해. 왜 하필이면 그날이야? 아, 미치겠다 정말. 그러면 그 다음 주 주말에 해줘. 한번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해줘야 돼. 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너가 양보하긴 뭘 양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너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줬잖아. 아까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었어? 나 중학교 동창 애들한테 거기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다 해놨다니까? 너가 예약 안 해주면 나 완전히 망신당해. 그러던지 말던지. 왜 나한테 한번 묻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내가 예약해주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친구끼리 진짜 치사하기군 해. 꼭 그렇게 나한테서 대가를 받아야겠어? 예약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하고 쪼잔하다. 너를 내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내가 가만 보니까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일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동안 사람 잘못 봤어.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더니 엄청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평생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와 절교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친구는 저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이 먼저 아닌가요? 정말 친구 앞에서 돈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직접 돈 내고 회원권 구입해서 사용하던지요. 밥 몇 번 사줬으니까 본인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비록 친구는 하나 잃었지만 이런 속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저도 필요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빌려 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